지금부터 제30차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께서 개회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제30차 비상대책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비대위원장님의 모두 말씀 있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휴가로 한반도 정책과 관련된 운전석을 비운 사이에 미국 주도의 강력한 안보리 대북 제재안이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또 맥베스터 국가안보 보좌관은 예방 전쟁론을 주장하는 등 남북 간에 예전에 없었던 저희들이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드 배치에 이중 신호를 보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북한은 통미 봉남을 노고라 하면서 코리아 패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새로운 대북 접근 카드를 문재인 정부가 서둘러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남북관계 개선을 레버리지로 한미동맹 또 국제 공조를 조율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주도해 왔습니다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강력한 한미동맹에 기반해서 국조, 공조, 주도권을 갖춰야 북한을 대화의장으로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클린턴, 부시, 다시 하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클린턴, 부시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었기에 남북 대화의 주도권을 우리나라가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처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중 플레이를 하지 않고 사드 문제를 가지고 오락가락하지 않는다면 한미동맹의 힘을 바탕으로 북한 문제 해결의 운전석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철진한 제재 대화 병역론만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을 설득하는 진화된 새로운 대북 접근법, 동북아 안보 질서의 큰 구상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와 민주당이 중장기 조세정책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서 조세공론화위원회의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졸속 원전 폐쇄에 대해 공론화위원회라는 기형적 체계를 도입하더니 이제는 증세에 대해서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증세에 관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시도는 좋지만 그것이 여야정의 초당적 협치, 의회를 통한 입법이라는 법적 절차를 회피하려는 광장정치 일환이라고 한다면 헌법을 위반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정치 구도는 의회정치이지 직접민주정치는 국민투표 외에는 없습니다. 의회정치의 협치 프리즘을 통과하지 못하면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사회적 분열로 귀결될 것이 분명합니다. 재정은 책임입니다. 정부의 책임이고 의회의 책임입니다. 국가 재정의 책임있는 논의를 위해서 의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증세공론화위원회 설치 구상은 여론조사에 정부 역할을 내주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광장정치, 여론정치로 의회정치를 대신하겠습니까? 정부에 대한 여론 지지도가 떨어지면 그때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을 폐기할 것입니까? 세금과 재정은 민주당 당비가 아니라 국민의 혈세입니다. 초당적 협치를 통해 논의하는 것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은 증세 논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미 당 차원에서
재정 구조 개혁과 증세 TF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야정 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해서 재정 계획을 논의할 것을 재차 정부 여당에 촉구를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당은 가야 할 길이 멀리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당원 모두가 결속과 단합으로 가진 지혜를 다 풀어놓아도 이 당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예전처럼 회복할 수 있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위기적 상황입니다. 지금 당의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애당 충정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언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과유불급이라고 본인이 처한 당직자로서의 입장과 분수를 넘어서 개인적인 의견을 가감없이 여과 없이 공개하는 것은 이 당에 대해서 결코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로남불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노면수고 남이 하는 건 전부 불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당직자는 본인이 수행해야 할 당무와 관련해서 엄정하고 공정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야만이 당직자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완수한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직자의 사명과 책임은 져버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을 요구를 하고 사명을 기대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게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전당대회에서의 지도부 구성은 말 없는 다수 당원의 투표를 통한 심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특정 후보 또는 특정한 세력에 대해서 비난과 비판 일색으로 몇몇 사람이 주도하는 결과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을 위해서 이제는 본인이 처한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가지고 처한 입장에서의 최선을 다해주는 그런 당직자로서의 모습을 갖춰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당원이 결정해야 할 사항을 몇몇 사람이 큰 소리로 공개적으로 발언해가지고 결정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당이 지향하는 새정치도 아니고 국민의 뜻에 맞는 정당 운영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모든 우리 당원들이 각자의 분수에 맞는 역할과 공정한 당무 집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줌으로써 우리 위기적 상황의 당을 타개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는 폭염이 지속되는데도 전기가 남아돈다라고 하면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과잉이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을 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차례에 걸쳐서 전국 2,000개 기업에 급전 지시, 즉 전기 사용량을 줄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기가 남아도는데 왜 전기를 줄이라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는 아마도 전력 예비율이 높게 나타나도록 하여서 탈원전 논리를 뒷받침하려는 목적으로 기업들의 전기 사용을 통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탈원전을 밀어붙이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5년 동안 전기세 인상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이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만일 신고리 5,6호기가 필요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 적어도 수십 년 동안은 전기가 남아도니까 전기세 인상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야지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탈원전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민적 총의를 모아야 할 국가 대사입니다. 눈속임 데이터로 밀어붙일 일은 아닙니다. 정부 당국은 일부 국민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모든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한반도 긴장 수위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 조야에서는 대북 예방 전쟁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은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서 우리 국가를 감히 건드리는 날에는 미국 본토가 불바다 속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엊그제 있었던 그 마닐라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은 서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도 만나지 않거나 못한 것은 남북한의 현주소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승객도 없고 갈 곳도 없이 운전대만 잡고 있는 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정부는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대북 문제와 관련한 모호한 입장을 버려야 합니다. 유엔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에 보조를 맞추고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차제 사드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드 사기 추가 배치, 그리고 일반 환경 영향 평가, 이런 것들과 관련한 혼선과 혼란을 끝내야 합니다. 일부 사드 반대 세력들이 사드 배치 부대로 가는 길목에 사설 검문소를 설치하고 불법적인 검문을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이유로도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용인돼서도 안 될 일입니다. 미국과 중국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될 때가 어쩌면 가까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드 반대론자와 찬성론자들 다 만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정부가 모호한 입장과 메아리 없는 대화에 집착하여 개도 구록도 다 잃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에 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합니다. 지난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0여 개의 여론조사팀 3,500여 명의 댓글부대를 운영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발표 내용이 국정원 자체 조사이기 때문에 그 진상은 대부분 사실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정원법 3조 국정원의 직무에 관한 조항 어디를 살펴봐도 이러한 대응은 할 수 없습니다. 또 9조의 정치관여 금지 조항에 따르면 이러한 여론조작 행위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과거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세금으로 운영되고 철저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국정원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또 국기문란 행위이고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관련 위법 행위의 공소시효가 5개월가량 남았다고 합니다. 검찰은 서둘러서 이들 사건을 조사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내야 합니다. 아울러 국정원뿐만 아니라 권력기구를 통한 여론조작 사건이 이명박 정부에서만 있었던 일이었는지, 그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는 없었는지 여부도 추가로 밝혀내야 합니다. 또한 국회 역시 진상조사를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합니다. 국정원의 셀프조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지는 것을 손 놓고 지켜볼 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관련 상임위인 정보위를 지속적으로 열어서 이를 확인하고, 또 필요하다면 특별위원회와 특별검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국회에서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6박 7일의 여름 휴가를 마치고 늦었지만 청와대로 복귀해서 안보위기 상황을 대처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복귀한 날인 5일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책도 읽지 않고 무의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며 휴가 중 읽은 명견말리는 누구에게나 권하고 싶은 책이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또한 의자에 앉아 평화롭게 책을 읽는 문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사진도 함께 게재했습니다. 북한의 도발로 전 세계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국 대통령은 휴가 가서 무의의 시간을 운운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 대통령이 올린 평화로운 사진과는 달리
대한민국은 코리아 패싱의 현실화 우려 속에서 안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안위를 염려해야지 국민이 대통령의 안보관을 염려하게 만들 생각이신지요?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 행보라는 이름하에 커피 마시는 사진, 맥주 마시는 사진, 악수하는 사진, 등산하는 사진 등 수많은 사진을 봤습니다. 안보 위기의 상황에서 휴가지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이나 사진을 찍힌 사람이나 그리고 그 사진을 청와대에 복귀해서 바로 올리는 사람이나 사실 정상적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사진 찍기의 행보는 소통의 행보가 아니라 자기만족의 행보로 보인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국민들은 문 대통령의 이미지 정치에 피로감이 누적됐습니다. 이제는 이미지 정치와 결별할 때입니다. 다음으로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면견만리를 소개하며 앞으로 다가올 세상이 지금까지와는 다르다면 정치도 정책도 그러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당면한 미래의 모습에 공감하고 그 미래를 맞이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공감하기 위해 일독을 권한다고 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5일 채택한 새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 등의 이행 방안을 포함해 대북제재에서의 한미 공조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문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복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4일부터 17일간의 장기 휴가가 잡혀있는 상황이어서 양국 간 통화가 불발될 우려가 있다고 하니 명견만리를 다시 읽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달 28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상황에 대해 저는 8월 2일에 대통령의 휴가가 안보와 외교 공백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하며 복귀가 어렵다면 휴가지에 구비되어 있는 통신 장비를 이용해서라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서 대책을 논의할 것을 정중히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명견만리 읽는 사진을 연출하고 일독을 권하시면서 문 대통령은 정작 말리는 고사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 같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진을 찍으며 이미지 정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지금부터라도 산적한 국내외 현안인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와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 휴가 끝나고 한다는 한미 정상통화를 조속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8월 3일 국정원 적폐청산 TF팀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여론 조작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민간인 댓글 부대를 최대 30개 팀, 아이디 3,500여 개를 사용했으며 한 달 인건 비만도 2억여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혈세로 나라의 정보기관이 이런 한심한 일을 벌여왔다는 사실에 기가 막힙니다. 검찰은 조속히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시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도 유사한 일을 수행했다고 해서 큰 논란이 일었었습니다. 2012년 대선과 총선 전후 정치 댓글을 달았지만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자체 조사 결과 국정원과의 연계성은 물론 윗선 개입 여부까지 모두 부인을 했습니다. 말단 요원들의 개인적 일탈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당시. 따라서 본 의원은 김관진 장관에게 지휘 책임을 물은 적도 있습니다. 국정원 댓글 부대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재조사 및 심리전단 폐지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사실상 특정 정권의 사수대가 되어 수족처럼 움직인 것은 선거를 통해 이루어지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짓밟고 국민을 기만한 여론농단이자 수많은 이들의 희생으로 진전시켜온 역사의 수레바퀴를 송두리째 되돌린 천인 공로할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즉각 전면 재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이는 정치보복이 아닙니다.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국가정보기관들의 부끄러운 민낯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두 번 다시는 정치 개입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폐의 뿌리를 뽑아내는 일입니다. 재조사를 통해 훼손된 민주주의와 헌법의 기본 가치가 바로 세워지기를 간곡하게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 안보가 백척간돼서 있습니다. 동북아의 안보 환경이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희는 운전수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국민과 저도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운전수를 아무나 하는 겁니까? 다 하고 싶지요. 운전수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또 자동차가 기능을 다 발휘해야 되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요즘 발생해서 갈팡질팡 오락가락 일관성 없는 안보 정책으로 국민들이 좀 불안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G20에 참석해서 돌아와서 수석보좌관에서 힘이 없는 나라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운전석에 앉을 수 있을까요? 또 노무현 대통령 때 균형제 역할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미국에 다녀오셔서 그 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래서 FTA도 하고 또 아프가니스탄 군인도 파견하고 지금 현 정부도 의욕만 가지고 절대 되지 않는 게 안보입니다. 사업이 아닙니다. 국제정치의 역학보도나 얼마나 강자 중심의 국제정치가 냉엄한지 분명히 알고 하셔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새벽에 유엔에서 새로운 제재 방안이 아주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새벽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 2371호가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2006년 북한이 첫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8번째입니다. 이전 제재에 비해 대폭 강화된 조치입니다.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인 석탄, 철, 철광석, 납광석 등 광물 수출을 전면 금지했으며 세계 40여 개국에 5만여 명이 파견돼 있다는 북한 근로자 해외 송출도 금지됐습니다. 이 조치로 북한 유화 수입의 3분의 1인 10억 달러가량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다만 미국이 중국을 향해 무역보복 카드까지 꺼내들고 압박했던 대북 원유 수출 금지는 이번에도 빠졌습니다. 북한은 원유 없이 일주일을 못 버티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치를 수도 없습니다.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 카드는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확실한 제재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통해 분명히 다시 확인된 사실은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가장 크게 행사할 수 있는 원유 공급 카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는 것과 동시에 북한 체제의 뿌리까지는 흔들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재안은 북한의 생명줄은 남기되 자금줄은 틀어막는 것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평가합니다. 지금이라도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군사적 도발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유엔 제재안을 받아든 우리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대북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조수석이 아닌 운전석에 앉고 싶은 마음은 10분 이하나 전 세계가 한 목소리로 북한의 ICBM 발사와 핵실험을 규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국제공주가 아닌 마이웨이식 대북 유화책을 내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달 ICBM급 화성 14호 발사 직후 문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중단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북 압박 수단을 스스로 포기하는 아마추어식 발상입니다. 지금은 대북 국제 제재에 공조하여 대북 정책을 추진할 때입니다. 전단지 살포, 대북 심리전 등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쟁 중에도 적과의 대화는 분명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당의 현실에 대해서 방금 박주선 비대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당 요즘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존 커토병의 교수는 변화, 혁신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아는가? 위기감이다 말했습니다. 우리 당의 위기감이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에 출마하시는 모든 분들은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선택은 당원들의 몫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고문, 국회의원, 지역위원장님들의 일부에서 전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언론에 공개적으로 개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당에서는 당원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국민과 당원들은 현명하십니다. 공익보다 사익을 위해서인지 국가나 당의 발전보다 지역과 소수 집단을 위한 것인지 등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번 전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당원 1투표제로 국회의원도 한 표, 일반 당원도 한 표입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은 당원이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이 심한 내용으로 비추어진 것은 당 발전을 위한 성장통이라 생각합니다. 전대 출마자들께서는 국가와 우리 당의 발전과 미래의 비전으로 그리고 혁신으로 경쟁하시고 평가와 선택은 당원에게 맡기자고 제안합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의당이 국민의 지지로 승리하는 길이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공개 발언을 모두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서 안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